아니 저는 딴 게 아니라 강기훈 그 복귀 행계에 메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요.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거다 이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여. 나는 내 길대로 간다. 그리고 내가 사과도 했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니는 네 길대로 가라. 예를 들면은 그렇지만 맞서지 마라. 나는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서 공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제가 아는 보수 언론인 정치인들은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한테 왔다. 아마 제일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사람은 한 대표일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 최고 참모께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제가 최고 참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는 뭐 시작하면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 약속 때문에 63%의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뭐 그것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국민들과 함께 가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 하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당정 관계가 안 된다는 그런 진언을 계속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갈등으로 비치든 싸움으로 비치든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망하고 대통령에게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민석 최고는 그런 말을 했대. 한동훈 대표 시간도 이제 끝나간다. 뭐 이런 말을 했던데. 희망사항이겠죠. 그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거는 뭐 김민석 최고가 뭐 아무 얘기나 막 그 질러대시는 분이잖아요. 쿠데타 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오는 탱크는 무슨 쿠데타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뱉어대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본인의 강력한 희망사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끝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야당으로부터 금투세 항복을 받아낸 것이라든가 그리고 여야 의정에서 여의정을 이제 11일 날 출범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도대체 민주당에서 한 게 뭔가요? 민주당 정책이 롱패딩 준비하라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 모아놓고 아우성 친 거 외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서 민생 정책을 내놓은 게 뭐가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 북한을 옹호하고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 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 대신에 우리 군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거 왜? 그리고 허무맹랑한 구태사설을 퍼뜨리는 거 왜? 뭘 도대체 민주당이 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의 시간은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는 15일과 25일에 재판부터 시작해서 부인의 재판까지 또 있잖아요 이번 달에. 그리고 이제 대장동 뭐 그다음에 대북송금 줄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두려움의 표시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그런 발언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친이 세력이라는 분들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언론사 정치 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7공화국 개헌은 어떻게 보면 범정치권의 염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87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그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된다. 염원인데 그것을 이 현 대통령 2년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해서 저는 2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로 이야기했던 거는 1년 단축해서 지방선거 일정을 맞추는. 그럼 이제 왜냐하면 대체로 국민들이 동의하는 게 4년 중임 대통령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략적인 어떤 그 지금 공감대 개헌을 한다면은 그런 거에 갑자기 2년 임기 단축이라 해서 그랬더만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년 임기 단축이라고. 그 뭐 본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죠 뭐. 그러니까 더 뒤로 가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4년 중임제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지방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추자는 것이었잖아요. 원래는. 예, 그렇죠. 그죠.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대통령이 임기 5년 임기 중에 지방선거 치르고 그 국회의원 선거 치르면 선거 치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뽑힌 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같이 뽑자라는 게 원래 4년 중임제의 취지예요. 예. 근데 그것을 지방선거와 일치시키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2년을 단축시켜서 내년에 지금 개헌을 해서 그렇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헌을 해도 그럼 국회의원 임기하고 또 뭐 어떻게 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내년에 하면 2년 뒤에 또 국회의원 선거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 계산이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개헌을 해서 선거를 치르자. 그러면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탄 개헌이네. 그거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한 대표는 사석에서 심지어 부총장 말이 하면은 내가 있는 한 윤 대통령이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윤 대통령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였지 않나 싶은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고민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특검, 탄핵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모양으로 이 부분들을 격파해 나갈 것인가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1차적인 게 지금 특검인 것 같아. 지금 민주당에서는 11월 달을 뭐 김건희 특검이 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특검 국민의 70%가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떡합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어떡합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그 특검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13가지인가 14가지. 그러니까 갈수록 그 혐의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 언론 보도 하나 나오면 그게 다 특검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 식의 무자비하게 그 집어넣는 그 방식도 안 되고 그것도 조정돼야 된다. 본인들이 특검 발의를 하면서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이해관계 충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에 이야기한 제3자 특검.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하는 게 싫다. 그것도 이 대통령도 이해관계 아니냐. 그럼 제3자로 하자는 게 그런 주장인데 민주당은 길거리에서 장외에 나가서 장외 투쟁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규탄 무슨 범국민 대회인가 뭔가 도대체 그 영부인을 규탄하겠다고 장외로 나가는 게 더구나 190석이나 되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진 야당이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검법을 3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 의혹이 되는 것들을 늘려가면서 특검을 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중에 일부만을 발췌해서 그 여당과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특검이라는 것은 뭐 진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특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특검은 안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게 부속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특감반도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외 활동도 자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 그때는 민주당은 그 장외투쟁 중지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낸 그런 엉터리 특검법 말고 진짜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가면 모르지만 그런 특검은 협상할 수 있다. 그건 협상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그건 완전히 정략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보수 세력 내에서 문제는 대통령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네. 이러니까
다행히 지금 바로 선거가 없으니까 예. 다행인 거죠. 막 지방선거 내년에 있었다면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이게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직선제 대통령들이 임기 말년에는 대부분 탈당 요구를 받았어요. 맞아요. 여당으로부터 네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탈당 요구선을 또 간간히 지금 흘러놓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로는 현재는 아닌 거죠. 아, 분명히 아니죠. 그건 불행한 일이죠. 저도 뭐 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YS, DJ 예. 모든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예. YS, DJ 노무현까지 모두 다 탈당 요구를 받고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 정도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 끝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아닌데 그 막판에 이렇게 집권당의 대통령이 탈당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정치 질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혁하자, 변화하자, 쇄신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실이 달라지고 또 정부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저희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든지 국민들의 어떤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안 바뀌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대로 무너져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무슨 뭐 10%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고쳐 나가자는 충정이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지율 낮은 게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지율이 낮은데도 변화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낮으면 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궁하면 근데 그게 궁죽변 변죽통이거든요.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건데 그거 변하지가 않으니까 통할 수가 없죠. 뭐가 궁하면 변해야 돼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요구를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까 어제? 아주 단초를 준 거죠. 그 단초라도 소중하게 갖고 저희는 그걸 계속 신속하고 뭐랄까 확실하게 이런 것들 밀어붙여서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제가 지켜보는 사람은 좀 애처롭네요. 그 요만한 단서라도 붙잡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한때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에서 굉장히 위축됐던 적이 있어요.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의외로 친한 모임을 회동을 통해 가지고 20몇 명을 보고 원외위원장에서 90여 분 정도가 모인 놀랐어요. 실제로 굉장히 위축됐고 또 여당 체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런 이 회합을 보였다는 것은 그게 한 분 한 분들이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그렇죠. 놓은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오히려 변화를 위해서 개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대표니까 무슨 개파라기보다는 그냥 주류인 거죠. 주류. 사실은. 네, 주류인 거고. 아, 친한이 주류다. 아니 이제 뭐 당 대표시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그 당 대표의 변화와 쇄신에 함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뭐 시간은 한 대표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예. 그래서 점점 더 그런 분들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어저께 뭐 그 대표 담화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뭐 그동안 비한이었던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이 이제 앞장서서 변화와 쇄신을 해야겠구나라는데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우리 당은 변화할 겁니다. 세대 교체도 이룰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보면 가장 요구는 이건 같아요. 공통적인 요구는 대통령과 충돌, 갈등 이거는 최대한 줄이고 네. 줄이되 변화는 주도해라.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걸 주로 예, 뭐 맞는 말씀이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한 5분 남았어요. 빨리 가야 돼. 저 이제 다음 약속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제 본인에 관련된 건데 지구당 부활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건 여야가 그 이견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인 법이 없어요. 왜냐면 각 당에서는 저희는 현재 법상으로는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법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임명장은 받아서 그 시도위원들은 공천권을 또 행사를 해요. 그 유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얻을 수도 없는데 나중에 당무감사 내려오면 왜 사무실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 전화를 해서 뭐 당원 가입을 하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당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가 그러면 이게 다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 그 이런 이상한 법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이미 21대에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선관위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득권인 의원들이 그 원외위원장들 풀어주면 자기들이 경쟁자니까 손발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부정의한 법이에요. 이것을 뭐 개혁법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잖아요. 과거에는 그 지구당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법안이 될 수 있었죠. 동문무하말했죠. 그렇죠. 그 표현을 제가 먼저 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기자할 때 제가 썼는데 돈 먹는 하마. 그때 물 먹는 하마라는 것들을 패러디해서 쓴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선거 공영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선관위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잘못하면 선거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상대방을 손발을 묶어놓고 그 현역들만 그렇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이건 바꿔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도 자기 이름을 건 오세훈법이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김재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를 제안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주장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나도 뭐 알아. 뭐 형님 그 옛날에 자기도 원외위원장 했으면서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공식적으로는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가죠. 트럼프 이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뭐 기뻐할 수도 좋아할 수도 뭐 오히려 전보다 다들 걱정이 많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근간이 그 한미 이 동맹인데 이 속에서 남북한 관계, 북핵 문제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면은 한미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로 나갔던 전례가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저희의 외교력 그다음에 저희 국가의 어떤 그 총체적 역량이 시험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북한과 미국이 먼저 만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친서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저희가 빨리 대통령이 저는 뭐 에이펙 가시잖아요. 에이펙 가시면은 돌아오시는 길에 만나시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최대한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고 경제 역량을 동원해서 트럼프 쪽에 라인을 대서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도록 트럼프의 생각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 이런 분들을 그 친한국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먼저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친서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국익이 너무 손상되기 때문에 빨리 그 지금 외교적 그리고 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뭐시니 해가지고 일방적인 요구가 거세질 것 같은데.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그럴 건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잘났어 뭐 훌륭해 뭐 우리가 이렇게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걸 보고 나서 니네가 그렇게 잘 나가? 그러면 돈 내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홍보 전략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